이상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이야기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지만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찍느냐가 아니라 일단 투표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원래 투표하는 분들 중에서 50세 이상, 여기 뭐 거의 대부분이 50세 이상인데 50세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42%를 차지합니다. 적어도 50세 이상이 투표율에 50%가 되도록 만들려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제, 이것을 조용하게 평화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투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피를 흘려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오면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누구를 반대한다든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일이고 그 다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또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정확한 정보만 얻으면 그 뒤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뭘 하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에 어디 사시든지 젊은 사람들하고 굳이 어려운 대화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친구들, 가족들, 동창들 통해서 4월 11일에는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자.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안 보겠다. 이런 정도로 투표율을 높이는 그 행동 하나를 오늘 이 약속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남북한의 대리전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아주 좀 섬뜩한 느낌이 안 듭니까? 남북한 대리전.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은 이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사건, 소요 사태 등등 이런 거는 깊게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노사 문제든지 심지어 경제 문제든지 뭐 어디서 무슨 폭로가 났다든지 하는 이런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남북 문제하고 걸리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남북 문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에서의 기본적인 대결 구도가 남북한의 이념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또 북한은 남한에 대한 공작을 지난 6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 이번 대선도 결국은 이 남북 간의 대결의 하나의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새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 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한미 FTA는 3월 중에 발효가 됩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 때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지금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 한명숙 당시 총리를 비롯해서 정동영 씨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극적으로 한미 FTA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분들이 요새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발효한 다음에는 폐기하도록 하겠다라는 것까지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한미동맹의 약화 내지 해체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맹이다, 혈맹. 우리가 혈맹이라는 것은 6.25 때 같이 싸워서 같이 피를 흘렸다. 그리고 월남전에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피를 흘렸다. 월남전에 가서 우리가 약 5,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5,000명, 약 13,000명이 다쳤습니다. 미군이 물론 한 5만 명이 죽었습니다만 이 두 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렸다. 그것을 혈맹이라고 합니다. 이 혈맹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적어도 몇십 년 동안 가요. 그것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바람에 그것이 경제발전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어떤 덕을 보고 있느냐 하면은 국방비 진출이 굉장히 낮아요. 작습니다. 국방비 지출이 왜 작으냐? 한미동맹 때문에 미군이 여기서 지금은 일개 사단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공군 해군력까지 포함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군사비를 많이 지출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처럼 군인 출신들이 정권을 잡아도 이 군사비 지출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비 국방비가 얼마냐? 여러분 우리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국가 예산이 발표가 되면 무조건 국방비가 제일 많았어요. 국방비가 볼 필요 없습니다.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30%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국방비 원래 325조의 국가 예산 중에서 국방비는 세 번째예요. 제일 많은 게 복지비입니다. 복지 예산이 325조 중에서 얼마냐? 90조입니다. 90조. 30%입니다. 30%. 두 번째도 국방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교육 예산입니다. 45조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 예산이 33조. 복지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국방이 유지되는 것은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혈맹으로만 지켜질 수는 없어요.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뭐냐? 어려울 때 같이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남침을 당하면 미국이 파병한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약속을 지키려면 평소에 신용이 있어야죠. 그런데 발효된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누가 군대를 보내줍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미동맹의 한 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전체 GDP의 국민총생산의 2.7% 내지 올해 또 더 줄여가지고 2.5%밖에 안 됩니다. 2.5%. 이게 평화를 누리는 나라의 국방비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은 한 5% 되고 이스라엘은 약 10%나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가장 좋은 우리의 생존의 울타리, 한미동맹을 가장 쉽게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발효한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공약에 내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니까 요새 좀 말을 바꾸는데, 즉 이번 총선 대선은 한미 FTA 폐기할 거냐, 한미 FTA 유지할 거냐, 한미동맹을 폐기할 거냐, 한미동맹을 강화할 거냐 하는 두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보면 돼요. 두 세력 간의 대결이다. 요건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번